몇 점 정도 모으셨어요? 2,000점 정도는 체크하지 마세요. 이제 지금 2년 동안 쉬었잖아요. 거의 아무도 없는 완전한 사막으로 안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더니 딱 쓰더니 본네노로 압력밥솥을 들고 왔죠. 압력밥솥을 그것도 터키 아이스크림 너무 유명하잖아요. 다 이걸로 표현하시네. 습관돼서 큰일 났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지금 모습을 기록합니다. 온 더 레코드. 오늘은 150개국을 여행한 여행 작가를 모셨습니다. 지구를 3바퀴 반이나 도셨다고 하는데요. 진정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노도윤 작가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를 3바퀴 반 돈 여자 노미경입니다. 제가 그 여행 작가가 처음부터 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쭉 다니다 보니까 여기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꼭 와봤으면 좋겠구나. 다녀온 만큼 이 현재 생생한 그 현지 정보를 좀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책을 쓰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행 작가가 이렇게 되게 된 겁니다. 여행은 즐거웠을 때 떠나는 게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현지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때로는 내가 힘들 때, 정말 제가 원했던 삶이 아니었을 때, 제가 누군가한테 정말 사기를 당하거나 또 누군가한테 심하게 이렇게 마음으로 좀 상처를 받았을 때 저는 여행을 떠났거든요. 여행을 떠나면서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내가 느끼고 경험했던 건 전혀 힘든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여행이야말로 제 마음을 치유해주고 저를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주는 삶의 에너지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여행 프로그램 소개할 때 TV에서 뵀는데 직접 뵈니까 더 반갑네요. 제가 원래 이름이 노미경이었는데요. 이름을 도윤, 길에서 좀 더 윤택하게 여행을 다니려고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름값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집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데,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여러분과 함께 세계 일주를 떠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인터뷰하고 있는 곳이 우리 노미경 작가, 노도윤 작가가 외식업에 이제 매장을 한번 열으셨어요. 들어오니까 어디 박물관 온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노 작가께서 이제 여행 다니면서 기념품 같은 거, 또 기억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 다 이제 소장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데 아주 멋있습니다. 여행을 딱 갔다 오면 그야말로 안반 옷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내가 그래도 여기를 갔다 왔는데 이 여행지에 대한 추억과 또 그곳을 기억할 수 있는 작은 그 나라의 어떤 기념품을 한번 사오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곳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내가 이거 진짜 어렵게 이거 사다가 차 놓칠 뻔했는데, 때로는 이걸 사면서 잔돈을 못 거슬르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걸 구입을 해야 되고 저기서는 저걸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많은 물건들을 모으게 됐던 거죠. 몇 점 정도 모으셨어요? 뭐 다 전시를 못 했는데요. 제가 다 한번 작은 것까지 다 해도 한 2,000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돈도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근데 돈도 많이 썼어요. 마다가스카르를 쭉 돌고 모론다바라고 하는 그 바오밥 나무 군락지에서 이렇게 사온 그 기념품인데요. 이 바오밥 나무를 알고 나서 바오밥 나무가 얼마나 신성시되는 그런 나무인지, 풀들이 다 죽어갈 때쯤 해서 이 몸에 있는 물기를 쫙 뿌려내리면서 그 주변에 나무들이, 풀들이 살 수 있게끔. 저는 그래서 신성시대는 이 바오밥 나무에 나무를 가장 아끼는 지금 하나의 기념품이 됐거든요. 나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삶에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바오밥 나무처럼 희생하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었어요. 이제 코로나로 올 스톱 됐잖아요. 그럼 뭐 하셨습니까? 그 사이에? 코로나로 딱 멈춰 놓으니까 멈춰라 이렇게 됐군요. 딱 하니까 막 처음에는 답답하고 내가 어떻게 살지 막 그랬거든요. 근데 잠깐의 쉬면서 뭔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이런 시간도 때로는 필요했구나. 저한테는 좀 힘든 시간이긴 했지만 그래도 잠깐의 어떤 한국에 있으면서 저희 시간을 돌아볼 수 있고 또 앞으로 저희 미래의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7개국어를 하신다고요? 네. 제가 이제 이건 생존 영어를 했고요. 그리고 현지 언어를 기본적인 걸 해야지 제가 그 나라를 여행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언어적 소통보다 그 부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제가 직접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고의 언어는 서로 간의 교감이고 소통이거든요. 제가 7개 언어 뭐 하시는지 좀 체크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제 체크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2년 동안 쉬었잖아요. 위험에 처한 일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납치도 한번 당하셨다고. 제가 이제 아프리카 말리를 이렇게 혼자 여행을 한 적이 예. 있어요. 너무 멋진 남자가 너무 친절하게 한국에서 왔다고 했더니 너무 좋아해주고 해서 자기 뭐 정말 맛있는 맛집에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래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확 탔죠. 그러더니 이제 맛집에 가서 밥을 먹고 자기 동네 친구들한테 소개한다고 어딘가 끝에 갔는데 거의 아무도 없는 완전한 사막으로 안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더니 딱 쓰더니 돈 내놓으라. 어머,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온몸이 떨리기 시작을 했죠.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0만 원 얼마 안 되는데 저는 한 200만 원 정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 돈이 어디 있냐 그래서 당연히 숙소에 있지. 그랬더니 그럼 숙소에 가면 자기한테 그 돈 줄 수 있냐요? 아 그럼 당연히 주지. 내가 그 돈을 여행 다니려고 했는데 너한테 내가 반은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고민을 하다가 저를 다시 태우더니 숙소까지 다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해외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의 사고가 많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나요? 뭐 네. 팁을 주신다면? 그래서 저는 지갑을 꼭 보여줘야 돼요. 지갑 안에는 돈 이외에는 뭐 다른 건 전혀 두지 말고 그냥 언제든지 꺼내줘도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게끔 그냥 시원하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또 연구를 했던 거는 벨트였거든요. 벨트. 벨트 이렇게 뒤쪽으로 해가지고 조그만하게 이렇게 공간이 예, 있어요. 그런 벨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다 돈을 쫙 깔고 넣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벨트 안에 들어있는 돈은 뺏기지 않고. 방송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다 이제 나중에 누가 가가지고 다 노출되니까. 노 작가다 신발 깐창부터 보자. 그러니까. 노 작가께서 다녀오신 여행지 중에 여긴 참 오지다. 이거 참 특별한 곳이다. 뭐 이런 여행지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 아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남태평양도 참 좋았거든요. 뭐 남태평양, 뭐 바누아투라든지, 뭐 통가라든지. 근데 아쉽게도 남태평양이 좀 물가가 비싸요. 예, 저는 비싼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이제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자체 생산은 안 되고. 내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생산 안 되고 외부적으로 다 모든 것들을 수입되다 유통을 보니까 통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쌀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예.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쯤은 가봐야 될 이런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이 거기에다가 정말 바다 색깔이 이거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야 이렇게 멋진 그 색깔이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또 이 북부 롬바르디아 지역 그 밀라노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멋진 이탈리아에 전체 여행을 하기에 딱 좋은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탈리아를 수식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깐타레 만자레 아모레. 깐타레 노래 부르고 만자레 먹고 아모레 사랑하다. 정말 그 세 가지를 다 느낄 수 있는. 다녀오세요. 그리고 또 여행 경비를 또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못 먹을 때가 많았어요. 그때 가장 저한테 좀 저렴하고 또 편안하게 어디서 먹을 수 있었던 게 피자였거든요. 한 조각, 4분의 1 조각만 먹는데 한 700~800원? 또 약간 비싸도 한 1200원 정도 먹었기 때문에 저는 피자야말로 내 여행을 이렇게 해준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행은 무엇인가를 얻어서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아니다. 여행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서 여유로워지는 것이다. 어느 쪽이세요? 여기는 내 물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 것이. 그냥 가방만 뚜껑 열어놓고 필요한 것만 꺼내서 썼다가 그냥 다시 끌고 나오고. 예. 아, 이게 바로 모든 게 이렇게 많을수록 때로는 내가 나한테 버겁게 만들어주는구나. 제가 한 달을 여행을 가도 뭐 예를 들어 6개월을 여행을 가도 조그마한 가방 하나만 들고 다녀도 저는 불편하지 않는데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많은 물건들로 내가 쌓여서 물건들 틈에 살까? 지금부터는 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여행을 통해서 배운 게 그거예요. 신혼여행지로 뭐 추천해 볼 만한 곳이 있습니까? 라는 좀 어설픈 우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신혼여행 다녀오셨죠? 저는 뭐 돌이켜보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그렇군요. 아, 신혼여행이 별로 좀 기억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뭐. 네, 신혼여행지로 저는 그냥 뭐 태국이나 그런 데 참 좋아요. 그래서 그래요? 맛있는 거 마음껏 먹고 물가도 싸고 네. 뭐 필리핀도 좋고 때로는 좀 멀리 또 가고 싶다. 그럼 체코 한 나라만 돌아도 돼요. 예, 문화와 역사와 예술과 찬란한 유적들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체코. 약간의 사치스럽게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 그럼 남프랑스. 예, 모나코, 뭐 니스, 예, 깐느.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그 마르세유, 그다음에 액상 프로방스. 그걸 충분하게 한 5, 6일, 일주일 정도도 다녀올 수 있거든요. 여행을 떠나기 앞서서 우리 여행이라는 그 여행 자체도 좋지만 막 준비하는 과정이 맞아요. 절반 이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집구석 들어오기 전에. 집구석에서 벗어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네. 근데 여성분들이 이제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집구석에서 벗어나서 좋고 부엌에서 일단 떠나서 좋고 여행을 딱 갈 때 일단 현지에 도착을 하면 여행 가방 막 챙기고 와고 현지 가서 이 옷도 입어야 되고 또 이것도 응? 뭐 준비를 해야 되고 한국 김치에다 밥 먹고 오고 불고기 먹고 4박 5일을 그렇게 새벽에 가서 오고 비용은 비용대로 쓰고 일은 내가 다 하고.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여행은 그 나라의 문화를 즐기는 거예요. 그 나라 현지 사람들이 먹는 시장에 가서 전통 음식도 먹어보고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즐겨 마신 아까 그런 전통주도 마셔보고 또 그 나라 사람들이 즐겨 찾는 그런 뭐 클럽 그런 데도 한번 가보고 밤문화도 느껴보고 현지 사람들하고 눈 한번 마주쳐 보고 그래야지 정말 제대로 된 여행지지. 우리나라 음식 싸갖고 가서 먹고 또 거기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과만 대화하고 그럼 여행 재미없어요. 가족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그 동남아 가시는데 압력밥솥을 들고 왔는데 압력밥솥을? 그것도 나 이건 정말 대박이네. 내가 지금 여행 역사상 처음 있는데 어떻게 그것도 압력밥솥을 압력밥솥 얼마나 무겁고 그러니까요. 두꺼워. 예. 이런 우리, 얘기 다 우리 어머니가 안 가신다 했어요. 당연히 안 가시기 잘하셨어요. 엄마 거기까지 가서 무슨 압력밥솥에 엄마 밥 해드릴 일 정말 잘하셨습니다. 진짜. 여행지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여행지라고 하는 그곳은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내가 사전에 현지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또 현지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라든지 그리고 현지가 어떤 영화를 이렇게 과거에 찍었구나. 그래서 어떤 역사와 문화가 있다라는 거를 알면서 그 순간 여행지를 딱 느끼죠. 그럼 훨씬 더 많은 걸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요. 최근에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여행이 유행이에요. 섬으로 쓰레기 줍는 여행이 있어요. 제가 그건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로 그런 어떤 저는 이제 제 중학교 2학년 때 꿈이 세계 일주였거든요. 근데 그 세계 일주를 이뤘어요, 꿈을. 그래서 그 다음 꿈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진짜 이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어떻게 자유롭게 여행을 갈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저의 꿈이지만 또 다른 저의 꿈은 진짜 환경운동가가 되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10년 전에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다녀왔을 때랑 바로 2년 전에 다녀왔을 때, 3년 전에 다녀왔을 때하고 이 빙하의 속도가, 녹는 속도가 달라요. 너무나도 빠르게 빙하거든요. 이건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후세들한테 내가 정말 진정으로 여행가로서 세계 각국을 내 다리품을 팔고 다녀왔다면 이제 지구의 환경운동가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전 여행 같은 거 유행했었어요. 그냥 젊은 사람들 하나의 꿈과 로망이었죠. 그럼요, 막 떠나는 거죠. 국내 여행을 무전 여행을 하는데 요즘 그걸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여행 갈 수 있는 패키지 말고 그 팁을 하나 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 에어비앤비 같은 이제 숙소를 정해서 현재 이제 모든 그 식기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밥도 해서 드시고 걸어가다가도 내가 좀 잠깐 쉬어야 되겠다. 그럼 커피숍에 가서 쉬는 것보다 때로는 또 집에 와서 쉬시고. 근데 물가가 비싼 나라, 뭐 스위스를 간다. 기본적으로 현지에서 현지식을 한 끼 먹고 그 다음에 또 한식을 한 끼 먹고 그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모든 그 경비는 먹는 거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비용이 절감이 되는데 또 먹을 때는 확실하게 그 나라 현지 음식 꼭 먹어주고 또 우리나라 음식 에너지를 보충하고 약간 좀 이렇게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한국 음식도 필요해요. 네. 다음 여행 계획은 어디세요? 네, 아니 제가 이제 오스트리아, 체코를 다녀왔는데요. 이번에 좀 터키를 다시 한번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터키 가면 우리가 어떤 것부터 가장 떠오를까요? 저는 터키는 진짜 형제의 나라고요. 또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그런 어떤 문화를 갖고 있으면서 터키 아이스크림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터키 케밥. 다 이거 표현하시네. 너무 좋아요. 또 먹는데도 이렇게 표현해요. 습관됐어. 큰일 났어. 사람을 젊게 만드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나누고 계신 사랑이고요. 다른 하나는 뭘까요? 분명히 노 작가님 아실 것 같은데. 여행입니다. 네, 역시. 드디어 정답을 노출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저는 원래 저의 직업이 세계 성문화와 이렇게 성교육을 강의를 했어요. 근데 처음엔 제가 명함을 저는 성교육 강사입니다 하고 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저를 쳐다봐요. 옛날에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성교육 강사?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 최고의 건축물, 가장 좋은 그림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건축물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라고 해서 그 뒤에를 들어가 보면 성과 사랑이었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었고, 사랑으로 승화된 최고의 작품이 타지마할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도에 있는 그런 작품들. 그래서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나한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건 바로 사랑하는 사람 있었을 때.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떠난다. 정말 행복하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 여행을 떠나면 가끔 싸우기도 하더라고요. 그것 또한 여행의 일부겠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고, 여행을 통해서 또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서로가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행만큼 좋은 인생의 에너지는 없습니다. 저한테 여행은 삶의 에너지이자 하나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세상을 넓게 보고 길에서 모든 것들을 배우고 대자연의 아름다운 그런 풍경과 또 가장 또 최고의 찬란한 역사와 또 유적들을 보면서 돈으로 이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무형의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유명한 노미경 작가, 노도윤 작가로 개명하셔가지고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세계 일주를 한번 하고 온 그런 느낌입니다. 빨리 가방 싸시고 노 작가님 통해서 정보를 얻은 다음에 떠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오늘 이 여정을 좀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또다시 그 여행에 대한 기쁨을 한번 줄 수 있는 길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또 불러주세요. 당신의 지금 모습을 기록합니다. 온 더 레코드는 여기까지입니다.